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패션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리는 건가도구 뉴스 앵커 건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컨텐츠인데요. 한 주간의 패션 소식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올해도 벌써 2021년 상반기가 지나갔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 결산으로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먼저 1월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1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올 상반기도 코로나가 최고 이슈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브랜드들이 새로운 판매 마케팅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 VR 매장인데요. 펜디, 돌체앤가바나, 프라다, 타미힐피거 등 가상 스토어들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뉴발란스가 국내 첫 5천억 매출을 돌파하여 뉴발란스 신드롬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스니커 1등인 나이키를 꺾을 수도 있다는 흐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스니커 씬에서 나이키가 장기 집권이어서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530, 327 등 핫한 모델 등 출시, 991 모델의 지속적인 사랑으로 뉴발란스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월 소식 보실까요? MZ세대의 새로운 명품 소비 전략인 야누스 소비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야누스 소비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수호신으로 MZ세대의 가성비와 플렉스 두 가지 점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소비 패턴이라고 합니다. 신명품 브랜드들을 주로 소비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전통 명품의 절반 가격으로 가격적인 면과 트렌디함을 플렉스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심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미와 키츠네가 당시 강세였는데요. 아미는 매출이 159%, 키츠네는 100% 신장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3월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찌 신발을 12달러에 판매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AR 플랫폼인 와나와 합작으로 12달러인 디지털 스니커즈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5에서 10년 후 패션 브랜드 매출은 디지털 상품에서 올 것이라는 견해에 따라 구찌는 제페토, 포켓몬 등 다양한 게임들과 가상세계 콜라보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패션 시장의 흐름이 세계적으로 가상현실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소식들이 슬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다음 뉴스입니다. 중고나라 거래 규모가 5조 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4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하여 라이프 스타일이 변한 현대인들로 기존 고객들 이외에 새로운 신규 유형 급증과 거래 품목의 다양화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패션 트렌드는 굉장히 빠른데요. 프랑스 컨템포러리 브랜드인 르메르가 3월 국내 매출이 280%로 신장하여 매우 핫한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아미와 키츠네를 이어받아 새로운 브랜드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르메르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빠르게 4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가치 있는 패션 브랜드로 땡땡땡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는 7년 동안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하였는데요. 맞출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위는 구찌, 3위는 루이비통 순이라고 합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바로 킹갓 나이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브랜드인 나이키가 과연 무너지는 시대가 올까요?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1위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거래가 약 1.2조로 조단위 거래가 발생하는 유니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무신사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무신사를 이용한 컨텐츠도 할 예정이니 기대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세계 명품 매출 순위에 한국이 독일을 앞지르고 세계 7위 명품 시장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명품 소비가 최근 MZ세대에 의해 정말 많아졌는데 소비 시장이 증가했으니 앞으로 서비스적인 면도 증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도 빠르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상현실에 대한 뉴스가 이슈인데요. 차세대 플랫폼을 노리는 메타버스가 과연 인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뉴스입니다.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메타버스가 5대 트렌드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첫째, 게임을 넘어 경제로. 둘째, 메타버스의 기기의 확대. 셋째, 디지털 휴먼의 성장. 넷째, 다양한 IP 협력 증가. 다섯째, NFT와 결합하여 진화입니다. 플랫폼 안에서 소비, 생산, 경제 활동을 가득해 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차세대 플랫폼으로 진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6월 뉴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1위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조만호 대표가 성차별 쿠폰 발행 이슈로 인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무신사는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1조 원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패션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최근 성차별 논란에 휩싸여 대표직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의 가격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요. 루이비통, 에르메스를 비롯하여 여러 명품 브랜드가 지난 5개월 동안 1에서 5차례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역시나 주 명품 소비층이 점점 내려와 개인의 행복과 현재를 생각하는 소비 패턴에 MZ세대로 이어진 게 된 것이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비싸도 내가 사고 싶으면 사 같은 마음을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올려볼게. 그래도 사? 그럼 또 올려볼게.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로 과열된 리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오픈런이라고 하죠. 한정 수량으로 인해 더욱더 과열시킨 명품 패션 시장에 관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또한 최근 패션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발렌시아가의 22SS 시즌 컬렉션에서 구찌 아이템을 착용하여 화제라고 합니다. 지난 4월 구찌의 100주년 컬렉션에서도 발렌시아가의 아이템들이 콜라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구찌와의 이번 프로젝트인 더 해킹 프로젝트는 모방과 도용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컬렉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렌시아가의 뮤즈인 아티스트 엘리자 더글라스가 이번 22SS 컬렉션의 모든 룩을 단독으로 소화하는 등 현재 이슈인 딥페이크 기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발렌시아가의 쇼에선 구찌의 로고백, 모자, 스카프 등이 선보였고 지즈 모노그램을 발렌시아가의 BB 로고로 바꾸어 선보이는 등 쿨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본연의 꽃과 변형된 것, 진품과 가품,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창조될 수 있는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발렌시아가의 뎀나 바질리아는 옷은 진짜야 라는 재미난 이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2021년 상반기 굵직한 뉴스들을 알아봤는데요. 뉴스를 통해 현재 트렌드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컨텐츠로 우리가 좀 더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컨텐츠이니 최신 소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가도구 뉴스의 앵커 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